freedom of choice, freedom from fear. This was not the end. It was only the beginning. AM 1230 우리 방송 2024 대선 기획 로드 투 더 화이트하우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서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이번 주 화요일인 3월 5일 슈퍼 튜스데이가 됩니다. 캘리포니아 등의 15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 등 총 16개 지역에서 공화민주 양당의 대선 주자를 가리기 위한 경선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슈퍼 튜스데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슈퍼 튜스데이의 최대 관심사라고 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많은 공화당의 경선 선거 인단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화당 경선 승리를 위해서는 2,429명의 과반인 1,215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슈퍼 튜스데이에 확정되게 되는 선거인단 수는 854명. 이날의 선거 결과가 경선의 향방을 가르게 됩니다. 로드 투 더 화이트하우스 각 주별의 역사와 정치 성향 등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슈퍼 튜스데이가 진행되는 많은 지역 가운데에서 그중에 텍사스주에 대해서 살펴드려 보겠습니다. 텍사스는 미국 서남 중앙에 위치한 주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다방면으로 모두 크게 발전한 핵심지로 알려져 있는 주가 됩니다. 텍사스는 여러 첨단 분야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주로 꼽히고 있고 부유한 경제력과 세계적인 대도시들 그리고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는 유럽의 프랑스 본토보다도 큰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남한 면적의 약 7배가 크고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 본토 중에서는 가장 큰 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9시에서 12시 방향 정도에는 뉴멕시코, 그리고는 오클라호마, 알칸소, 루이지애나를 각각 접경하고 있고 5시에서 9시 방향 사이 정도에 걸쳐서 멕시코를 국경으로 마주하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텍사스의 역사의 경우는 텍사스는 프랑스에서 스페인 등의 역사를 거쳐서 텍사스 개척의 아버지인 스티븐 어스틴의 주도 아래 원래 멕시코 영토였던 텍사스 지역으로 멕시코 이민을 떠나면서 텍사스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꾸준한 발전으로 인해서 1830년대에는 미국의 이민자 수가 멕시코 주민의 수를 앞지르게 되면서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며 전쟁이 발발되는데 이때 그 유명한 알라모 전투에서 전투하던 민병대들이 모두 전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의 명분을 가지게 된 미국이 결국 개입을 하게 됐고 당시의 전쟁으로 인해서 멕시코 군은 수백 명의 포로가 되게 되는데 심지어 멕시코의 산타안나 대통령까지도 포로로 잡히게 되면서 크게 패배를 했고 반대편 텍사스 쪽은 사망자가 불과 9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이렇게 1836년 3월 2일 독립을 선언하면서 텍사스 공화국이 탄생되게 됩니다. 이후에 텍사스 공화국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 의견이 텍사스 공화국 내부에서 오고 가다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에 합병이 되게 되고 미국의 28번째 주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텍사스 지역에서의 경제를 살펴보면 첨단 기술 산업부터 자원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지역이 텍사스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 경찰 행정력과 함께 치안 역시 안정적이고 여타 개방적인 주들과는 다르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보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에서의 엄청난
부족한 석유 자원은 과거부터 텍사스를 세계 최상위의 부유한 지역으로 만들고 텍사스의 부강한 경제와 에너지 산업이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21세기 첨단 산업의 중심지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선진국들의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도 가장 높은 성장세와 가치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바로 텍사스입니다. 미국에서 스스로의 부강함을 일궈낸 프론티어 정신을 대표하는 텍사스 지역은 신대륙 개척 정신인 프론티어 정신을 담으면서 우주 개척을 향한 첫 발을 내딛는 지역의 상징으로 텍사스의 나사 항공우주센터가 휴스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텍사스주 전체를 총괄하는 특별 경찰 조직인 텍사스 레인저스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텍사스를 대표하는 메이저리그 명문 구단인 텍사스 레인저스 역시 이 경찰 조직으로부터 이름이 유래되면서 구단 창단 62년 만인 2023년에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 왕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최근 50년이라고 하는 반세기의 시간 동안에 카터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 후보를 배출해낸 공화당의 전통 보수 지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역대 주지사와 텍사스 지역의 연방 상원이나 연방 하원 의원들 역시 최근 30년 사이에는 단 한 차례도 민주당 후보들이 배출된 적이 없는 공화당 텃밭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대선에서는 5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선거인단인 40명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는 내일 민주공화 양당의 프라이머리가 대규모로 결정되게 되는 슈퍼 튜스데이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같은 멕시코계 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캘리포니아나 네바다, 아리조나, 콜로라도, 뉴멕시코인 미 서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1, 2세대의 이민자 비율보다는 적어도 3대 이상 그리고 그 이상의 몇 대에 걸쳐서 텍사스에서 살아온 라티노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 서부 지역과는 정치색을 달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2023년 3월 25일 텍사스주에서 열렸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 대선 대규모 집회가 처음으로 열린 곳이 텍사스였습니다. 첫 연설에서 2만 5천여 명의 군중이 모이며 시작된 첫 발걸음을 내딛은 곳이 텍사스 와코였다는 점을 보더라도 공화당에서 가장 코어로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텍사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2월 2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텍사스 이글패스 지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국경 문제를 주요 이슈 중에 하나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경우는 현재까지의 공화당 트럼프와 헤일리의 지지율은 3월 3일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은 78.4%, 헤일리 후보는 14.4%입니다. 전국 단위의 지지율로도 비슷한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76.6%, 헤일리 15.1%. 텍사스주와 거의 비슷한 차이로 분표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지지율 역시 크게 벌리면서 앞서고 있는 상황에 목전을 두고 있는 슈퍼 튜스데이입니다. 트럼프에게는 쐐기를 박는 분수령, 헤일리에게는 벼랑 끝에 대결의 모습으로 슈퍼 튜스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